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이용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성병 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젊은 층에서 하도 많아서 메뉴를 4가지로 설정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진단돼서 이제 의뢰된 경우, 관계전 증명서, 웨딩 검진, 상세한 성병 검사까지 하는 경우 이렇게 메뉴를 4가지를 만들어 놨다 하는 말씀을 성병 검사 안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성병 관리 또 성병 치료 현황을 조사해 보면 과거처럼 이제 증상 심한 임질이나 비임균성 요도염 이런 질환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헤르페스나 성기포진, 매독,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의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그 매독 때문에 특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항생제 내성 때문에 항생제 듣지 않는 아주 그 골치 아픈 성병에 대한 소개인데요. 가능하면 상대방이 어떤 균이 검출이 돼서 이제 의뢰될 때는 그 결과지를 꼭 가져와서 항생제 내성균들에 대한 확인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그 세균이 굉장히 크게 작고 배양하기가 이제 힘들어서 과거에는 진단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PCR 검사로 쉽게 검출은 되는데 항생제 내성 여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균입니다. 이 증상은 여자인 경우에는 아랫배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성관계 통증 오면서 그 비정상적으로 좀 분비물도 생기고 소변 통증도 생기면서 비정상적으로 질출혈도 있고, 이 여성에서 아주 다양한 증상이 있고 이게 골반염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또 남자에서는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고 약간의 이제 음경 분비물이 나오는 등등의 이제 증상으로 이제 내원하시게 되는데, 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일반적인 치료는 대부분이 마크롤리드계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이나 병원에서 이 검출이 되고 나면 이제 알아서들 이제 항생제들은 잘 처방을 해주시는데, 1차 처방 후에 퀴놀론 약 중에서 목시플록사신이라고 하는 퀴놀론 약제까지 쓰면 대부분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듣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부 항생제 안 듣는 세균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또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일본에서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중에서 모든 항생제 듣지 않는 세균들이 이제 검출이 돼서 심각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STD, 성매개 질병이라는 게 이제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방심할 수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이 질병 자체는 이제 안전장치만 사용하시면 충분히 본인과 상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병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내성 세균에 이제 노출이 된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STD 검사로 검출되는 세균 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성병이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약제까지 쓰게 되는 환자가 점점 늘면서 해가 갈수록 점점 이제 2차 약제까지 쓰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앞으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그 우려가 그 전문가들 집단에서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병, 그 STD에 관한 하는 안전장구를 사용하는 것만큼 예방 효과가 뚜렷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생제에 듣지 않는 성병에 대한 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